우리 김범준 후보 나오셨습니다. 네. 지역이 경상남도 거제. 예. 거제 단일 선거구죠? 맞습니다. 예. 거제 하나로? 하나입니다. 예. 아, 그래요. 예비 후보로 나오셨는데. 예. 제가 거제에 가서 한번 토크쇼를 했던 적도 있고. 정치 토크 콘서트 있죠. 네. 예.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저희 고성호 TV에 아주 오래전에 출연도 했었던. 맞습니다. 예. 다시 우리 시청자께 인사 좀 드리실래요? 안녕하십니까. 경남 거제에서 우리 민주 세력의 어떤 규합과 또 우리 보수파의 단합된 어떤 모습을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김범준입니다. 지금 거제가 과거하고 많이 바뀌어가지고 정치 지형 자체가 과거처럼 보수의 깃발만 꽂으면 무조건 되는 지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4.15 총선 과정에서 어떻게든 거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이라는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되는 지역이고 이번에 승리를 통해 가지고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국정 운영에 대해 심판도 하고 향후에 우리 보수 우파가 단합된 모습을 보여가지고 과거처럼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 수 있는데 거제가 확실하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제가 힘을 모으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안녕하세요. 거제는 엄마 고향이라고. 네. 근데 참 말씀하시니까 네. 이 좌파들이 말이에요. 거제는 문재인 고향이라서 자기들이 이길 수 있다고 큰소리 치고 다닌 적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무슨 얘기냐면 예. 지금 민주당이 경상남도에서 현재 자기들이 앞서고 있는 지역이 이기고 있는 지역이 김해 가벌. 김해 가벌이 이제 민주화의 성지라고 하죠, 자기들이. 노무현이 노무현 김해 가벌, 양산 가벌. 그다음에 지금 창원 성산. 지금 정의당 예전에 지금 여영구 의원이 하고 있는 창원 성산까지 5개 국회 지역을 자기들이 지금 앞서고 있는데 이거 외에 자기들이 앞설 수 있고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보는 지역이 거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거제가 지난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정치 지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네. 정내 보수 후보가 무조건 깃발을 꽂으면 되는 지역이었는데 거제 인구가 약 25만 명이고 그중에 양대, 대우조선해양, 삼성조선소를 중심으로 해서 양대 조선소 노동자들 그 관계자들이 15만 명입니다. 원래 거제 거기 저 강성노조가 있는데. 맞습니다. 예. 양대 조선소 관계자가 15만 명이 되다 보니 원래 지역 인구 10만 명보다 훨씬 많죠. 아, 그러네. 종래에는 이 사람들이 어떤 선거 때 단합된 힘을 보이지 못했다가 지난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완전히 정치 지형이 바뀌었습니다. 거제 시장을 그쪽이 좌파가 민주당이 했습니다. 예, 민주당이 됐고. 그러다 보니 이번에 민주당 내에서도 경남에서 자기들이 기존에 거론됐던 창원, 성산, 김해 가벌, 양산 가벌을 제외하고 가장 획득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지역구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많은 후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 민주당에서 좌파 쪽에? 예, 많은 후보들이 나와 있고 가장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후보 중에 한 명이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당시에 교육부 장관할 때 차관했던 후보가 지금 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자기들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지역이죠. 종래에 우리가 과거 선거처럼 접근하면 자칫 잘못하면 질 수도 있는 선거구입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 고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총력 지원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거기 현역 의원이 한국당이죠? 예, 우리 당이죠. 김한표. 미래통합당? 맞습니다. 예. 김한표? 예. 그래요. 지금 그러면은 우리 김범준 예비 후보는 김한표 후보랑 경선입니까? 아니면 더 있습니까? 내일 지금 우리가 면접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미래통합당 공천 신청한 분이 3분이죠. 현역 의원 김한표 의원하고 저하고 또 다른 후보 한 분 더 있습니다. 전에 지방선거 때 시장 후보 나왔던 분 한 분 계십니다. 아, 이름이 뭐죠? 서일준 씨라고. 서일준. 이렇게 3명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 1월 15일 날 공식적으로 공정파에 출연하기 못하게 된 이유로 네. 그전까지 계속 매주 제가 방송에서 정치 평론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 매주 어떤 반응이나 분위기를 체크를 했었죠. 근데 이번에 보니 확실하게 이게 변곡점으로 작용했던 게 황교안 대표가 종로에 출마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거의 자유우파를 통합시킬 수 있는 보수의 대동단계를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떤 확실하고 중요한 변곡점이 됐던 것 같고 그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우파 통합도 이루어지고 중진의 불출마도 연이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아주 지역이 상당히 분위기 좋습니다. 그 바람에. 우리 황 대표께서 정말 대단한 결심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이게 저도 지역에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과거 같으면 어떤 총선 때 이게 뭐 본인이 지역의 어떤 세를 갖고 있다거나 지역의 어떤 일정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으면 당이나 이런 데 압박을 해서 뭐 무소속 출마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느낌이 전체적인 거대한 흐름에서 이번에 보수가 대동단계를 해서 통합을 해가지고 총선에 반드시 이기지 못하면 국가에 전망이 걸린 선거라는 어떤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히 그런 큰 흐름에서 벗어나서 개인적으로 독단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후보가 없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느낌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큰 흐름에 쏠려가기 때문에 불출마가 연연히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 흐름에서 본인이 벗어나서 개인적으로 뭐 내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다거나 이런 식의 형태가 과거에 종종 벌어졌었는데 이번엔 아예 없을 것 같아요. 그 지역이 지금 경상남도잖아요. 예. 홍준표, 김태호의 출마 문제로 처음부터 시끌시끌했는데 예.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참 이게 지난 1년 동안 제가 계속 들어왔던 질문이고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두 분을 좀 압니다. 개인적으로 두 분을 알고도 있고 원래 제 생각은 두 분은 좀 결이 좀 다르지 않냐. 왜냐하면 홍준표 전 대표나 김태호 전 의원을 동일 선상에 놓고 얘기하는 건 좀 다르다. 실제로 지역의 분위기도 좀 그렇기도 합니다. 좀 다른 게 있죠. 두 사람을 동일 잣대로 놓고 무조건 전직 대표급이니까 험지 출마해라고 하는 건 조금 지역에서 느끼는 반응은 틀려요.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랑 김태호 전 지사에 대해 틀린데. 뭐 그런 걸 전제로. 홍준표 지금 대표에 대해서는 그분이 지금 간 지역이 과연 험지인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양산? 예. 그건 무슨 험지야?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요새 그 말 다시 유행하던데? 개 풀 뜯어먹는 소리라고? 아니, 이게 뭐야 도대체?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면 전제하고, 홍준표 전 대표가 움직인 지역이 험지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 또, 그리고 실제, 우리 지난 자유한국당 시절에 당대표를 역임하셨지만, 또 기한 공도 많지만, 사실은 과도 커요. 과도 크기 때문에 지금 대통합의 물결, 이 흐름 속에서 본인이 사실은 지금 당 지도부나 위에서 얘기하는 대로 받아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디 뭐 서울이 되든 어디든 되든, 그 역할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 김태호 전 지사는 조금 뭐 지역에 가서도 듣는 얘기가 좀 다르긴 합니다. 거기는 사실은 그동안 재선 도지사를 했는데 3선을 스스로 포기를 했던 분이 당의 요청에 의해서 도지사 후보로 나갔던 거고, 사실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민주화의 성지라고 얘기하는 봉하마을에 아무런 인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두 번이나 어쨌든 국회의원을 하면서 지역을 유지를 했고, 어떤 이런 부분들은 당에서도 좀 인정해줘야 되지 않나. 실제 지역의 분위기도 그렇긴 합니다. 두 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결이 있고 또 다르게 받아들이는 게 맞을 것 같다. 물론 그런 점도 있지만, 그래도 경남 지사를 지냈잖아요, 김태호도. 지사를 지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PK 지역이라고 해서 물론 과거처럼 보수만 후보만 무조건 되는 지역은 아닙니다, 지금 사실. 그렇기 때문에 PK 전체 지역의 선거를 견인할 수 있는 리더는 필요하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곳이 있죠. 험지라고까지는 할 거 아니지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경쟁력 있는 이런 김태호나 홍준표 같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곳에 나가서 그렇게 하라는 요구 아니에요. 그거 가서 죽으라는 얘기인가? 경남 어디든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공천받고 가면 선거 하기 전에 죽는 지역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그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지만 다만 두 분을 바라보는 지역의 시간이 좀 다르다. 이건 좀 호감이 적어서들 하는 소리지. 정말. 홍준표 전 대표님은 조금 다르게 행동해 주셨으면 하는 게 지역의 평도 그렇습니다, 실제요. 그래, 그 사람 어떻게 할지 좀 지켜보죠. 행에서 그런 불가능해 보였던 동맹을 만들어내고 싶은. 근데 박결은 그러는데 왜 김문수는 안 하나요? 아직까지 제가 그 자유통일당 이후로는 만나뵌 적은 없는데. 그분 김문수 대표 말씀하신 게 본인이 살아온 삶의 궤적하고 어폐가 상당히 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대표적으로 우리 보수정당의 계보를 쭉 내려오다 보면, 저야 이제 과거 민주자유당, 신한국당 당뇨 출신이다 보니 보수정당의 계보에 대해서 좀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민주자유당 3당 통합을 하면서 민자당을 만들고, 민자당 때 신한국당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그때 지금 말하는 김문수 대표가 그 당시 합류를 했습니다. 합류를 했는데 그때 문제라고 하기에 그때 가장 큰 방점을 어디에 뒀냐면 외연 확장이었습니다.
기존에 어떤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 뭐, 그 당시에 뭐, 김문수, 또 지금 얘기하는 홍준표, 이런 분들이 대거 들어오면서. 그 홍준표는 민주화 운동 한 적은 없고요. 여튼, 그때 민중당 쪽에 이재호. 맞습니다. 이재호, 김문수, 맞습니다. 예. 그런 분들이 들어왔죠. 예, 그런 분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외연 확장이 되면서. 당도 외연 확장이 되고 무게중심도 약간 중도로 옮겨졌죠. 어떤 그랬던 역사에서 기여했던 분인데 지금 본인이 우리 당이 빨간색에서 밀리는 핑크로 넘어가는 와중에 이번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시점인데 지금 좀 그런 말씀을 쏟아내고 계신 거 보면 이분이 뭐 나이를 얘기할 건 아니지만 과거에 본인이 살아왔던 삶의 궤적에서 좀 이탈해가지고 좀 방향을 잘못 잡고 계신 거 아닌가. 최근에 말든 결국 그런 것 같아요. 예. 여기 황 대표님 헌혈까지 마음이 아프냐고 그러는데, 지금 저 황교안 대표 헌혈하고 있습니까? 팩트 체크가 돼요? 네. 지금 저기 우한 폐렴 때문에 또 종로에서 확진자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사람들이 모이는 건 다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헌혈도 어쨌든 이게 이제 피로 체열을 하고 뭐 하는 거니까 이게 잘 안 한대요. 근데 우리가 저 헌혈을 통해서 확보해야 될 혈액의 양은 있잖아요. 이게 막 절대 부족 상태로 가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이제 수입해서라도 써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뭐 수입해서 쓰나 진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사실은 거제가 이제 산업단지 지역이 있다 보니 거제에서 어떤 산업재해가 일어나거나 무슨 특별히 문제가 생길 경우에 피가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 우한 폐렴con 관련해가지고 우리 아는 분들 모아서 헌혈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헌혈의 집이 없습니다, 거제에. 경남에 보니까 헌혈의 버스도 없어요? 헌혈 버스? 헌혈 버스가 한 번씩 와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니 3월 초에 거제 헌혈 버스가 한번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황교안 대표 헌혈하고 왔답니다. 이렇게 문자 올렸어요. 보건소 같은 데서도 헌혈을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현재 상황은. 그게 무슨 시간도 뭐 필요하고, 뭐 장치도 필요하고 이렇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준비를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실제로 피가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인 것 같고, 또 우리 오늘도 보니까 대한적십자서에서 호소문인가를 내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상황이 그러네요. 헌혈을 하고 그리고 국회 의총에 참석을 해서 의총장에서 제가 조금 전에 헌혈하고 왔습니다. 지금 이제 적십자사가 나서서 할 정도로 이게 혈액 부족 상태가 지금 심각한 모양이죠. 저희가 다 같이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또 김범준 후보는 정치학 박사죠. 그리고 오랜 당뇨 생활을 거쳤고. 그래요. 지금 이제 좌파 포퓰리즘에 맞서서 이제 이 민주통합당이 한편 투쟁하고 또 어쨌든 미래통합당이 또 국민들한테 어쨌든 공약도 제시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벌써 미래통합당 당이 만들어지면서 기존에 쭉 저희들이 해왔던 어떤 공약들에 대해 가지고 조금씩 알려지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박결 대표 했던 얘기도 기존에 사실은 우리 상공계나 이런 쪽에서 계속 요구를 해왔던 사항이고 그게 그동안에 우리가 너무 정치에 매몰되고 함몰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잘 안 알려졌을 따름이지 당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공약들이 상당히 많이 갖고 있어요. 많이 갖고 있고 이제 그걸 좌파 정권이 너무 포퓰리즘에 치우쳐가지고 그걸 자기들의 전유물인 양 좀 나쁘게 얘기하면 우려먹었던 거고 이제 이번 총선에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경계가 서서 우리 쪽의 얘기들을 하고 전통적인 보수 우파의 정책들을 얘기를 하고 감세, 작은 정부 이런 전통적인 보수 우파의 얘기를 하고 저쪽은 저쪽대로 기존에 해왔던 대로 포퓰리즘 얘기를 하겠죠. 이제 남미식 포퓰리즘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건데 그런 부분들이 아마 지난 3년간의 문재인 정권의 어떤 잘못된 국정 운영에 대해서 이미 다 체감을 했기 때문에 피부로 절절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런 문제가 없을 걸로 봅니다. 여기 김범준, 박결 최고 이렇게 두 분에 대한 응원 문자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당뇨 생활을 얼마나 하셨어요? 제가 96년도부터 당뇨 생활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얼마 동안? 그러니까 신한국당 공채 1기로 제가 당에 들어갔죠. 96년도 들어갔으니까 그 뒤로 제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자리에 옮기기 전까지 했으니 그 뒤에도 계속 직접적으로 당뇨는 안 했지만 계속 여의도에서 보좌관 생활을 하고 또 당의 부대변인을 하고 이제
그 많은 오해 중에 하나가 예. 어떤 편견이라고 해야 되겠죠. 예. 이게 당뇨 그러면 뭔가 그냥 낡고 고리타분하고 막 그 예. 있잖아요. 막 예. 기득권 같고. 예. 예. 실제로 당뇨들이 정말 고생 많죠. 맞습니다. 예. 실제로 우리 저 보수당의 보수 우파 쪽의 당뇨들은 그 역대 과거에 이제 좀 말씀드리기 애매한데 공화당, 민정당, 민주자유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쭉 이렇게 계보가 있습니다. 예. 그게 계보가 그 있고. 공채가 공화당 때부터 공채가 있었죠. 맞습니다. 공화당 공채로 예. 시작을 했죠. 공화당 예, 공채로. 저쪽 야당은 공채 시스템을 도입한 지가 불과 얼마 안 됐지만, 얼마 안 되죠. 예. 됐지만 저희들은 공화당 때부터 공채로 계속 뽑아와서 지금 현역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시고 계신 분들 중에 공채 출신, 당뇨 출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일 그 당뇨 출신으로 제일 오래된 선배가 누굽니까? 이정현입니까? 예, 이정현 대표도 당뇨 출신이고, 그 민정당 당뇨 출신. 예, 당뇨 출신이고, 공채 지금 출신이라고. 공채라고 힘을 딱 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저 정영기 전 정책위 의장, 정영기 의장. 예, 뭐 네. 또 김기순 의원, 또 정양석 의원 이런 분들 다 당뇨 출신이죠. 예전에 이제 뭐 김희정 의원, 또 제 동기이기도 한데 뭐 고인이 되셨지만 서영교 전 의원 이런 분들도 부산 다, 남부에. 예, 다 당뇨 출신이었죠. 예. 그래. 저는 보니까 이번에 예.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에서 저 정치 신인이나 여타 분야에 종사했던 분들 가산점 주는 것 중에 당 사무처 당직자 출신이거나 당뇨 출신이거나 보좌관 출신들한테 가산점 주는 걸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분들이 정치 언어에 대한 이해가 높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특정 분야의 전문가죠. 특정 분야의 전문가고 정치 언어에 대한 이해가 높고 외교 언어라는 게 있는 것처럼 정치도 정치 언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분야에 종사하다가 정치권에 들어온 사람들보다도 훨씬 이해가 높고 맞습니다. 어떤 대응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높고 이런 것들을 당에서 뒤늦게나마 좀 인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산점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주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싶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큰 당에서의 생활을 해보지 않았고 보좌관이라든지 이런 걸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보좌진 출신 분들하고 이야기해보면 내가 그런 부분에서 부족하다라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범준 후보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점점 더 늘어날 수 있다면 오히려 저 같은 사람들이 도움도 요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결 얼굴형이 바뀌었네요. 저 머리를 원래 몇 번 들었습니다. 그 지금 말씀을 주변에서 몇 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보시는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왕 도와주려고 마음먹고 혹은 통합하려고 마음먹고 같이 하기로 마음먹었으면 시원하게 같이 가는 게 맞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경상도 사나이들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가자 마음먹고 됐다 했으면 된 거지. 아니 그렇잖아 이게. 그래 놓고서는 자기는 곧 죽어도 불출마 선언하면서 기득권 내려놨다, 공천권 지분 다 내려놨다 했는데, 유승민이 무슨 측근이라는 사람들은 다 지역에 가갖고서 내가 공천 받기로 약속됐다 그러고 다니잖아. 당장 대구, 동구 우리 그렇다니까. 동구 갑이 그렇다니까. 다른 뜻이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그거 좀 잘 하시겠죠. 지금 당장 그렇더라도. 원래는 이 패널들이 흥분하고 제가 말려야 되는데 이렇게 고성심이 거꾸로 돼가지고 아직 그렇지 않네. 그래요. 또 그런 거를 흔쾌히 좌파 언론들이 놓치지 않고 어떻게든 자유우파 잔칫날 흠집 내려고 이런 식으로 긁어대고 이걸 유승민이가 몰라요? 다 알지. 자기가 안 나가면 얘가 안 나갔다는 뉴스가 뜨겠지. 다 알지. 지금이라도 좀 공식적으로 이런 발언들을 좀 해주시던지 아니면 또 당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제 그만 저는 유승민 대표가 사실은 등 떠밀려 가지고 이 지금 본인 불출마 등 떠밀려 가지고 이거 합당의 통합에 찬성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지금 결국에 시간이 좀 지나면 등 떠밀려서 어떤 형태로든 이런 우리 미래통합당의 어떤 각종 이벤트나 이런 데 참석할 수 없을 걸로 봅니다. 없을 수밖에 없을 걸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시간을 주고 좀 지켜보면 큰 흐름에 본인이 밀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다. 조금 지켜보자. 이 정도입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계속 투쟁해야 되는 부분이 노선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아마도 계속해서 그런 이번에 우리 저 박결 대표가 그 우리 저 미래통합당 들어오면서 사실은 이런저런 오해도 좀 받았을 거고, 예. 좀. 전 장수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이 너무 많아서. 네. 이제 저 가까운 제 동생 둘이가 참으라 하니까 제가 참고 그랬어요. 아니 그러니까 두 사람이 화를 내면 내가 안 참는다니까 내가 참는다니까. 네. 또 훈훈한 모습을 또 강조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시간이 다 됐어요. 제가 먼저 움직이고 제가 먼저 더 많은 지지자들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동적인 청년 정치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범준 예비후보 경상남도 거제 지역구 예비후보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총선은 종래에 우리가 해왔던 총선하고 아주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이번 총선을 잘못하게 되면 이 대한민국의 운명과도 직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존망에 걸린 선거입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어떤 분명한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해야 될 것이라고 하면 정치는 제일 중요한 게 책임입니다. 책임지는 자세를 가진 정치인들을 뽑아야 됩니다. 자기 희생이 전제가 되는 정치인, 이런 부분들을 꼭 뽑아주시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정치 과정에 있어서 절대 뽑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의 첫 번째가 자기 일신의 영달이나 가문의 영광이나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입니다. 국가에 대한 어떤 개념, 이미지, 정치적 어떤 정체성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들, 개인의 일신의 영달이나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을 이번에 반드시 배제시켜 주십시오. 그게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박결 대표가 이제 전 대표가 됐습니다. 새벽당을 떠나서. 새벽당은 지금 그대로 기존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새 지도부가 나와서 할 거고, 박결 대표만 이제 탈당해서 미래통합당으로 합류했습니다. 근데 미래통합당에서는 이제 백의종군. 지금 어디든 보내주면 가서 싸우겠습니다. 지금 이런 자세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 김범준 후보, 김범준 박사, 저하고도 아주 가까운 후배인데, 경상남도 거제, 예비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두 분하고 대화 나누면서, 우리 미래통합당도 좀 더 젊고, 새로워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느낍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도 그런 좋은 기분을 받으셨길 바랍니다. 오늘 고성구TV 오전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밤 9시 고성구의 뉴스 중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두 분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